빅튜입니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치과의사를 때려가지고 치과의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치과 원장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불구속 입건이 됐죠. 얼마나 세게 때렸느냐고 하면 맞은 치과 원장은 눈 주위 뼈가 내려앉고 뇌출혈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고 싸움이 나는 경우라고 해도 웬만해서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치과 원장을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을까요? 일단 때린 사람은 환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화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험한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반전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반전입니다. 이 사람이 치과의사를 때린 주된 이유는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의사가 아버지를 멸시했고 모욕적인 말을 해서 폭행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환자와 치과의사가 주고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송에서는 문자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치과의사한테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항상 몸 조심하고 올해는 환자들 장애 안 생기게 치료 잘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화이팅, 장애는 극복하면 되지, 극복 잘해라, 화이팅, 장애는 이겨낼 수 있어, 장애는 이겨내라고 있는 법이야. 이 문자를 받은 환자의 아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치과의사를 때리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되게 이상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저 문자 자체가 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아버지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패드립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잘못했죠. 그런데 폭행은 이런 도발보다 훨씬 더 나쁜 범죄입니다. 저 사람이 욕했으니까 내가 때렸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욕했다고 때리면 때린 사람이 잘못이죠. 심지어 욕도 아닙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이 있어야 되는 게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맞아서 쓰러졌으면 그때 들어온 응급환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사를 때리거나 난동을 부리면 가중처벌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의료인이 환자에게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점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만, 굳이 따져보자면 폭행죄가 훨씬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한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기분이 나쁜데, 치과의사라는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내 폭행 자체는 잘못된 게 맞지만 화가 날 수는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두드려 맞은 치과의사가 수술한 임플란트가 아닙니다. 엉뚱한 치과의사를 때린 거죠. 그 치과의사가 수술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아까 문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항상 몸 조심하고 올해는 환자들 장애 안 생기게 치료 잘해라. 실제로 시술을 한 치과의사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 문제랑 상관없는 치과의사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마치 뭘 잘못한 것처럼 보내놓았으니까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지금 맞은 치과의사는 인수개원을 한 사람이고 수술을 한 치과의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수술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수술에 대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서로 반말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의료기관이든 간에 환자와 의사는 상호 존대를 하는 편입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스케일링 받으려고 왔어요. 보통 이 정도 말투는 써주는 편이죠. 그런데 저 문자를 보면 서로 반말을 하고 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인 감정이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 방송에서는 지금 공개된 내용이 문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치과 원장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보통 불만이 있으면 치과로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치과의사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지는 않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전은 또 있습니다. 의료사고라는 것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어느 과든 의료사고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예방을 했느냐, 그리고 의료사고가 난 후에는 얼마나 수습을 잘하고 해결을 잘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구강 아간면부 영역은 신경과 혈관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치과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있든 없든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수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환자에게 수술을 했던 치과의사는 왜 수습을 제대로 안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직접 심었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전달했고 환자는 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끝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직접 심은 치과의사와는 격리가 이미 된 상태인 겁니다. 환자는 이 합의금을 받고 나서 이번에는 그 치과를 인수한 엉뚱한 치과의사, 그러니까 수술과는 상관없는 치과의사도 고소를 한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찰은 이 치과의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실제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끝난 상태고 그 치과를 인수한 치과의사는 법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치과의사에게 저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던 것이고 치과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상한 대응을 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보지만 상황이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던 부분들은 실제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